재생관살은 조직을 위하는 마음이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직을 위하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점점점 이제 기여도라는 게 생기고,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나 여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로써 신분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재생관살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뇌랑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참고한 책은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라는 책이고, 데이비드 이글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뇌과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재밌게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추천을 드려요. 여기 이 그림은 옆에 이 왼쪽에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선생님들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평행선 좋아요. 뭐 평행선도 좋고, 또 다른 분들 선 좋아요. 평행선, 선, 또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수직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에서 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선 몇 개? 15개.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죠. 근데 제가 선생님들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의 사고체계가 약간 변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옆에 그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럼 딱 보고 그냥 선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선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점이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보면, 투수가 이렇게 와인드업하고 공을 딱 던지면 공을 던지는 순간부터 포수 글러브에 공이 도달하기까지 0.4초가 걸린대요. 0.4초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타자들은 그런 공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이 공이 투수의 글러브에서 투수의 손을 떠났네, 날아오네, 그리고 이쯤 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인지를 하고 나서 포수 글러브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0.5초래요. 근데 타자는 그러한 공을 결국엔 친다는 거는 0.4초보다 더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나서 결국 공을 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뇌가 하는 결정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내가 타자라면 공을 쳐야 되는 사람인데, 공을 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의식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상황 파악은 모든 뇌 속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집중을 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어떤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타자는 본인 의식보다 배트를 빠르게 휘두른다는 건 결국에 뇌에서 이미 판단이 끝났다, 그 결론이 내어진 판단을 통해서 타자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어떤 골자였고요.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 지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고, 제가 일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운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좌뇌우뇌라는 걸 좀 나눠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해요. 뇌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좌반구랑 우반구라는 걸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내가 그냥 서 있을 때 오른쪽이 우반구고 왼쪽이 좌반구가 됩니다. 근데 좌반구의 경우에는 언어나 뭔가 말하는 능력이나 논리, 그리고 목 아래쪽에서는 이 전체적인 몸의 오른쪽을 지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른손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좌뇌가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우뇌가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편 우반구의 경우에는 행동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말을 한다거나 어떤 논리를 담당하기보다는 뭔가 감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 조금 더 추상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반구, 우반구라는 게 나뉘었을 때 논리는 좌반구가 담당을 한다. 그 밖의 요소들은 우반구가 담당을 한다라는 거를 큰 틀에서는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좌뇌와 우뇌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서 제 머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을 때 이 중간에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넓게 그린 거예요. 사실 거의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에 이렇게 이 둘 사이를 연결짓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뇌량이라고 해요. 네. corpus callosum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뇌다리, 뇌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좌반구랑 우반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반구에 있는 정보가 좌뇌로 가는 좌반구로 가기도 하고 좌반구에 있는 정보가 우반구로 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뇌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뇌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뇌량이라고 하는 게 절단이 되면 우리가 그냥 다리가 끊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쪽과 이쪽을 잇는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이 다리는 양쪽을 잇는 역할이었으니까 둘 사이의 교환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끊어졌다 그러면 교환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뇌량이 끊어진 사람한테 특정한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그림과 관련된 연관 정보를 고르라고 지시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목 아래쪽으로 오른쪽을 지배하는 건 좌반구였고 목 아래쪽으로 왼쪽을 지배하는 건 우반구였죠. 근데 우리 시각 정보는 이쪽 왼쪽에 있는 정보는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왼쪽으로 들어와요. 예. 그리고 그대로 그 뇌로 전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른쪽에 사과가 있고 제가 서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앉아 있는 이 상태에서 제 오른쪽에 사과가 있고 제 왼쪽에 바나나가 있다 그러면 제 우뇌에 바나나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제 좌뇌에 사과라는 정보가 들어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온 게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나도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요. 다시 사과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바나나가 있을 때 사과를 집으세요 그러면 사과라는 정보는 제 왼쪽 좌반구에 이미지가 맺혔으니까 내 오른손을 써서 사과를 잡으러 가고 바나나를 잡으세요 그러면 내 오른쪽 뇌에 이미지가 맺혔으니까 내 왼손을 써서만 잡으러 가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교차할 수 있잖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뇌량이 절단이 된 경우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좌뇌와 우뇌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 있을 때 좌뇌는 좀 더 합리적이고 뭔가 이유라고 하는 걸 찾는, 그리고 상대가 설득되고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찾는 게 좌뇌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뇌는 이런 논리나 언어보다는 감성이나 창의성, 아이디어 발상 이런 거랑 더 연관이 돼 있으니까 좀 더 감성적인 측면, 논리보다는 감성, EQ 이런 쪽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제 어떤 대전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육신이라고 하는 거를 뇌라는 거랑 한번 연결을 시켜 본 거예요. 네. 재성, 관성, 인성, 식상, 이렇게 육신이라고 하는 거를 육신 중에 네 종류를 가지고 좌뇌와 우뇌의 특성이랑 연결을 시켜봤을 때, 좌뇌는 남들을 설득을 시키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를 내는 요소이다 보니까 좌뇌가 재성과 관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우뇌의 경우에는 좀 어떤 행동력이라든지 혹은 창의성이나 발상, 감성 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인성과 식상이 아닐까라는 대전제를 한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답변을 만들어내는 성향 자체가 이제 좌뇌에서 보여졌기 때문이다. 아까 그랬죠. 나랑 지금 현재 상황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라는 거를 매치를 시켜서 납득을 시켜주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좌뇌 쪽이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모두의 눈치를 보며 전체적인 조직의 어떤 의식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좌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뇌를 재성과 관성, 우뇌를 인성과 식상으로 한번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어떤 전제였고요. 그래서 재생관, 재생사를 하는 사주의 경우에는 좌뇌가 특별히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한번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을 납득시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답변 그리고 의견이라는 걸 제시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나 뭔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남들을 얼만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은 결국에는 좌뇌가 내려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모두를 의식하는 태도를 보일 때 뭔가 이 좌뇌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고 좌뇌를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인성과 식상의 경우에는 반면 이제 운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논리보다는 뭔가 감성이나 창의성 이런 부분이라서 행동 그리고 감정, 뭐 창의성, 직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운의 자체가 이런 인성이나 식상의 경우에는 식상은 이제 행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성의 경우에는 행동하기 이전에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격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내가 그 자격을 따거나 뭐 지식을 활용한다거나 뭐 창의성, 편인의 경우에는 창의성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묘수라든가 돌파 방법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현 상황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인이 된다라는 걸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행동력을 의미를 하는데 식신은 전문적인 능력을 의미를 하고 상관은 행동을 관계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상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운해가 인성과 식상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 주장이 됩니다. 한편 내가 이렇게 할 일을 찾은 다음에 뭔가 승진이라고 라는 것을 할 때는 이제 주변 눈치를 좀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 상생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령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데 식신생재, 상관생재 또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이렇게 식상생재와 관살인상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좌뇌와 우뇌가 교류를 잘 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할 일에 대해서 내 특기를 쓰겠다는 게 교류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주 구조에 따라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안 되거나 뭐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비식이나 인겁상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방편식이라는 걸로 제시를 했었는데 인비식, 인겁상이라고 하는 거는 운해를 중점적으로 쓰는 게 되겠죠. 결국에는 내 감성과 내 창의성과 내 행동력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와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할 일이 있고 나서 그 할 일을 하면서 얼만큼 지위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되는데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 일에 관련된 사회, 분위기, 주변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좌뇌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상승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생관, 재생살이라는 걸 통해서 신분이 높아지는 거, 지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이걸 사주 속에서 재생관, 재생살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할 일, 그리고 신분 상승 이렇게 투 스텝으로 나누게 되면 육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좌뇌가 우뇌를 좌뇌랑 우뇌랑 교류를 합니까? 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할 일을 판단할 때의 요소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좌뇌가 발달해서 우리 모두를 납득시킬 논리력을 갖췄는가? 이거는 신분 상승, 다시 말해 상승식이 되는 재생관사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력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인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신분과 지위가 상승하나요? 결론적으로는 인비 쓰는 사람은 신분이나 지위를 상승을 시키려면 내 특기나 내 감성이나 내 아이디어를
쫓는 사람이 있으면 신분이나 지위가 상승을 할 수 있게 돼서 사실상 이거는 매니아층을 만듦으로써 신분이나 지위를 상승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뭐 물건을 판다 혹은 뭐 진짜 뭔가 유통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다 그러면 단골 고객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 그리고 단골 고객을 만들어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신분과 지위를 찾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